안녕하세요. 이학정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 첫 개강이죠. 자, 제가 첫 개강 때마다 가장 처음 이렇게 여쭙는 질문이 있어요. 나 관세평가 진짜 관자도 모른다. 진짜 아예 처음이다. 오케이. 예, 많은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있네요. 자, 저 1차 패스했어요. 오케이. 1차 패스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들은 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예 처음이다. 자, 관세평가 아예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수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좀 천천히 나갑니다. 왜냐? 이미 1차를 보셨던 분들은 1차에 맞춰서 관세평가를 공부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이 뭐다라는 의미 정도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2차에 맞춘 학습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은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차에 맞춰서 관세평가를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감도 안 올 거예요. 관세평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막 배우고 있는데 와 지금 이거 배우는 게 당장은 이해가 되는데 이 프로세스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들이 막 뜰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1차로 들으신 분들도 내가 일정 부분 아는 부분이 있어도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조금 아는 부분 설명하네 하면서 이제 턱 깨고 딴 데 이렇게 보면서 잠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1차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냥 딱 봐서 뭐 토시 바꾸고 뭐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수수료 및 중개료 단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는데 이 구매를 뭐 판매로 바꾼다든지 사실 명확한 개념은 몰라도 1차는 풀 수 있어요. 관세평가와 관련된 법조항들을. 하지만 2차로 넘어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 1차는 객관식이지만 2차는 논술이죠. 논술이란 뭐다? 백지에다가 내가 다 써야 돼요. 주로 여러분 관세평가 나중에 문제풀이반 들어보시면은 문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평가라는 거는 다 사례형이 대부분이에요. 거래 관계를 딱 던져주고 이거에 맞춰서 한번 풀어봐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거래 관계를 내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법조항이 어떤 조항인 것이며 이 조항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백지에다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안에 써지는 퀄리티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법조항 숫자가 적어요. 대신에 깊이가 엄청나게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과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시간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겁니다. 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4, 5, 6 지금 기본반이잖아요. 기본반 그리고 심화반 그리고 문제풀이 이런 식이 어떻게 프로세스가 흘러갈 것이며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지금 이제 기본반이잖아요. 물론 심화 이론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3개월짜리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엄청나게 유의해야 할 상황들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설명회 참석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관세평가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우리가 4, 5, 6월 기본 이론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핵심, 즉 요약이죠. 요약인데 이게 뭔 소리냐? 키워드 같은 거 정말 중요해. 이게 4, 5, 6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게 한 350페이지 정도 될 건데 이 350페이지가 물론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15쪽, 16쪽밖에 안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써야 되는 문구들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이때 볼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사례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핵심 사례들을 볼 겁니다. 저는 사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핵심 사례, 그러니까 기초 사례와 심화 사례로 나누는데 심화 사례는 대법원 판례문 같은 거 진짜 어려운 거 거래관계 되게 복잡하고 몰라도 돼요. 결론만 알아도 돼요. 알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집짓기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대법원 판례 이런 핵심 심화 사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심화 사례 안 보고 기초 사례 볼 겁니다. 기초 사례. 기초 사례라 함은 관세청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기출하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일본 정률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률법이 뭐냐? 일본의 관세평가 관련 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례 엄청 많이 끌어놨어요. 그래서 이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사례들을 먼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때 아마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이때 잘 학습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말로 문제를 풀어볼 줄 알아야 되니까 이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건데, 요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이때 첫 공부가 시작이었다, 진짜 아예 완전 처음이다, 그럼 이때 이거는 못 들으실 거예요.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시험 문제라는 거, 기출문제, 이때 기출문제를 볼 건데, 기출문제라는 건 정말 영양가가 팡팡 터지는 레퍼런스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니까.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암기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봐버린다? 여러분, 시험 문제, 특히 관세평가는 사례형 출제이기 때문에 내가 낯선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쏟아내서 올바르게 판단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 낯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이때 여러분 이거를 풀 수준이 아닌데 풀어버리면 어차피 떨어져요, 내년에. 그 다음 연도 유예생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동차를 희망하시겠지만 생동차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조상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붙을 수 있는 게 생동차입니다. 진짜로. 운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품목분류 엄청 많죠? 1류부터 97류까지. 그러면은 생동차 누를 때 어쩔 수 없어요. 찍어야 돼요. 난 여기 위주로 좀 봐야지. 아, 여기 안 나오겠지. 와, 근데 안 나오겠지가 진짜로 안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생동차 합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대부분 유예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러면 이때 첫 시작이다, 그럼 이때는 문제풀이, 그때 제가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거의 이제 못 들으신다 라고 보면 돼요. 이때 이제 아마 기본과 심화를 조금 더 반복 학습하시면서 다시 또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그 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1, 12월에 이때는 개별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실제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의 과목을 선정하셔가지고 모의고사를 한 과목만 치시거나, 아니면 그때 저희가 총 4문제인데 실제 시험이 4문제까지 다 하기엔 좀 버겁다라고 하면 2문제 정도만 좀 가볍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는 이렇게 굴러갈 거고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뭘 가장 유념하셔야 되냐? 막 마음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 내가 처음 시작하는데 심지어 아직 이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 이해가 반드시 우선입니다. 관세평가는 집짓기예요. 우리 집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이 기초를 다져야죠. 바닥공사 잘해야 돼요. 이게 4월, 5월, 6월이에요. 기본 이론. 조항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조항을 아주 깊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우선이 돼야 돼요.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 암기는 하루 지나면 까먹습니다. 제가 그 교육학자 이름을 까먹었는데 되게 유명한 교육학자가 이런 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시간이 지나고 이게 기억하는 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되면 내가 기억을 잘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하는 양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50%가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복습하지 않고 딱 봤을 때. 그만큼 여러분들 기억력을 자만하시면 안 되는데, 그나마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해입니다. 이해.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이 기억이 오래 가요. 아니면 이런 키워드들을 딱 봤을 때 떠올라요. 그런 것들을 수반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은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이 기억량이 떨어져 갈 때쯤 다시 올리고, 떨어질 때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최종 2차 보실 때까지.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플러스 뭐가 중요하냐? 아직 관세평가가 뭔데? 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시기 때문에 100%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금을 올바르게 뽑아내자라는 게 관세평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매길 때 그냥 내 맘대로 매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난리 나죠.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입하시는 분들이. 근거과세 원칙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지는 게 관세평가입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 대법원 판례인데 과세는 맞는데 근거가 틀린 거예요. 대법원에서 취소시켜버렸어요. 야, 다시 돌려줘. 다시 법조항 제대로 근거 확인해갖고 다시 과세해. 이 정도로 근거과세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관세평가인데, 그럼 뭐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명확한 근거 조항을 갖다 꽂고 나서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가 나왔을 때 여기에 어떤 법조항이 적용이 되겠다라는 거를 내가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이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되어야만, 이 거래 관계에서는 내가 이 법조항을 갖다 쓸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걸 갖다가 써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암기만 했어요. 비슷해 보이네? 요거 조항 같아 보이네? 갖다 꽂았어요.
어차피 여러분 확률은 반반이에요. 물어보는 게 이게 과세냐 비과세냐 물어보거든요.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물어봐요. 근거는 틀렸는데 찍어서 맞을 수는 있어요. 과세입니다. 어차피 점수는 10점짜리에 1.2점 나갑니다. 근거 틀리면. 답은 맞아도. 그렇게 근거 과세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관세 평가다. 즉 돌고 돌고 돌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다? 여러분 법조항 하나하나를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이 법조항이 뭘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4월, 5월, 6월에는 최대한 제가 법조항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 조항은 어떤 거래 관계에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진도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모의고사 시즌이에요. 2차 올해 합격을 노리는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치면 100점 만점인데 사실 모의고사에서 60점만 넘으면 되게 잘 받는 거거든요. 왜 점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냐? 저 같은 경우는 근거 틀리면 진짜 점수 박하게 줍니다. 왜? 실제 시험도 그럴 거니까. 근데 엉뚱한 법조항 갖다 꽂는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아요. 보면 막 한 50% 이상은 진짜 엉뚱한 근거 조항 갖다 꽂고 아직까지도 시험이 6월이고 지금 4월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래요. 그건 뭡니까? 이 4월, 5월, 6월 때 이거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법조항이 몇 개 안 돼요. 관세평가가 관련된 게 물론 관세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관세법 30조부터 관세법 37조의 4 이 정도까지거든요. 법조항이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거기에 딸려있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타 과목 대비 외워야 되는 양은 진짜 조금이에요. 정말 적어요. 이거 교재 350페이지인데 제가 구조 설명드릴 건데 어차피 개론이란 게 이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개론 뒤에 보면 법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관련 규정. 이 내용이랑 사실 이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나머지는 안 외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350페이지 중에 한 150페이지가 관련 규정이니까 날라가요. 여러분들 200쪽만 외우면 돼요. 200쪽만. 200쪽을 2년 동안 못 외우겠습니까? 그리고 평가가요. 나중에 되면 공부 시간이 제일 적어져요. 여러분.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만 공부해도 일주일에 1회독이 끝나게 됩니다. 합격권에 닿아서면. 그 정도로 관세평가가 여러분 대신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초반에 이해를 진짜 잘 해놔야 돼요. 한번 세팅 쫙 잘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효자 과목이 될 겁니다. 관세평가가. 그래서 제가 4월, 5월, 6월 때 최대한 이해에 집중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너무 이해에 집중된 수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여러 가지 실제 사례, 제가 겪었던 사례라든지 아니면 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쉬운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런 판례들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을 통해서 이론에 밑에 밑바닥 공사를 끝냈으면 이제 기둥을 세워야죠. 이 기둥을 세우는 게 이 핵심을 아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죠. 이 기준을 잘 써야 돼요. 이 맞는 기준을 선택을 했으면 이 선택한 기준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써야 될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구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복습할 겁니다. 이때 복습이 같이 들어가요. 왜? 4월, 5월, 6월에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이해할 게 아니거든요. 한 번 들어서 절대 이해 못해요. 한 번 들어서 다 이해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바로 적고 바로 로스쿨 가셔야 돼요. 진짜. 그만큼 이게 만만한 과목은 아니에요.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7, 8월에 복습하면서 진짜 이게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이거 꼭 쓰셔야 돼요. 한번 짚어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초 사례들, 어렵지 않은 사례 같이 한번 우리가 판례문 풀 센텐스를 다 볼 일도 있을 건데 판례문 보면 그 문구들도 되게 어렵고 막 3쪽, 4쪽, 5쪽, 6쪽 되게 길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반쪽짜리인데 시험에 막 나오고 이런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이해를 뒷받침하면서 기둥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지문을 얹어야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까지 끝나고 나면 시험을 칠 수는 있어요. 합격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가 어느 정도 4, 5, 6, 7, 8, 90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대법원 판례 막 어려운 판례 이런 것들은 데코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데코레이션 없어도 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내가 되면 하는 거고 여력이 돼서 내가 진짜 평가를 와, 잘 이해했다. 아, 솔직히 선생님하고 배틀 뜰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판례 보셔도 돼요. 하지만 주의사항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면서 막 조세심판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막 그 판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네이버 쳐가지고 막 내가 뭐가 어느 파트가 좀 이해가 안 되네. 막 네이버 구글링 하시다가 거기 막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 막 거기에서 다운받은 판례 이런 것들을 막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왜냐?
관세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과세 당국이 어떤 처분을 내리잖아요. 법정의 기관이 처분을 내리면 그 처분에 대해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럼 세금이면 억울하게 세금을 내가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이제 보통 이의 신청 혹은 뭐 심사 청구 혹은 심판 청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면 그때 소송이 들어가요. 법원 가는 겁니다. 법원 가서 세금을 뜯는 국가와 세금을 낸 내가 싸워요. 그러면 소송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죠. 대법원까지. 여기가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짧아요. 그래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한 1년에서 2년 걸리고요. 자, 그랬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과세 당국이 패소한 확률, 즉 잘못된 과세다, 앞에 다 틀렸어 라고 한 게 70%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그냥 조세심판원 사례를 봤어요. 조세심판원이 여기거든요. 거기서는 뭐라고 답을 내려준 게 결국은 대법원이 아닌데 라고 한 게 10개 중에 7개예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죠. 아, 이게 끝까지 갔다, 아니면 중간에 항소 포기했다, 아, 이게 여기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이 정말 맞는 논리였다를 저희들은 알아요. 하지만 수험생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하셨던가,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사례들이 아닌데, 혹은 다른 강사님이 철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린 사례가 아닌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온 사례다 무시하세요. 몰라도 돼요. 그거 책에 있는 사례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뭐 사이트 이런 데서 물어보시지 마시고. 얘기가 잠깐 샜는데 그만큼 판례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학습하시는 것은 권고드리지 않는다. 일단은 책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